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동구와 중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죠.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 순환 3호선과 인천발 KTX,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열악한 교통망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 행정체제. 가장 큰 변화는 동구와 중구 내륙의 통합입니다. 원도심인 두 지역을 재물포구로 출범시켜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와도 연계됩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원도심 일대를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와 관광과 산업이 새롭게 발전해갈 수 있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저희 과제 1호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구와 중구, 영종을 뺀 중구를 통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드는 것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동구가 태어난 지 58년 만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 순환 3호선 신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인천 3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거쳐 검단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인천 순환 3호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그리고 인천발 KTX까지 연계되면 원도심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 전체의 지하화가 되면 인천이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인천에 지금 지상부에 있는 고속도로와 철도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단절된 인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다만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발 KTX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로 개통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사업이 제2경인선 철도와 연계 추진될 전망입니다. 새해를 맞아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2호선 노년 연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제2경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재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검단 오류역에서 남동구 운현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남동구청역에서 분기한 노선을 서창과 도림, 논현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4순위에 그쳤고 최근 발표된 제2차 철도망 계획에선 5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은 청학역에서 인천 논현과 도림, 서창으로 이어지는데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역시 일부 구간이 중복됩니다. 새해를 맞아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2호선 연장과 제2경인선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2경인선을 하게 되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도시철도 2호선을 논현까지 연장하는 거, 이걸 같이 동시에 해갖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 남동구의 또 다른 현안인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거론됐습니다. 총 사업비 4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남동구는 인천시가 사업비의 75%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인근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선례를 고려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분담 비율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만수천 복원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골프천하고 똑같은 비율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에서 하여튼 이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체계는 갖겠다.
우선은 시작을 하자. 유정복 시장은 이 밖에도 남동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과 GTX-B 건설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지역에 대형 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사고라도 나면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영종도 주민 대표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병원 설립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모인 인천 영종도 주민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종도에 공공 대형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주변엔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31km 떨어져 있는 인하대 병원인데 영종도에서 바다를 건너 30분 이상을 가야 합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전무하며 대형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공공 대형병원 설립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국제 감염병 발생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항공에 특화된 공공 대형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인천 중구 지역은 대한민국 간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항공사고, 국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허종식 국회의원은 영종도 공공 대형병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다 병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관심이 적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영종도 대형병원 설립. 영종도 주민들은 7일부터 공공 대형병원 설립을 요구하기 위한 국민 동의 청원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영종국제도시에 대형 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급한 건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치안을 책임질 경찰서 신설도 하세월인데요. 당초 2023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구가 행정구역인 영종도는 중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중부서까지 거리는 30여 킬로미터. 영종에는 지구대 2곳과 파출소 1곳만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안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 경찰서 신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경찰서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2020년 정부 예산에 토지보상비 일부가 반영된 겁니다. 당초 개청 시기는 2023년. 하지만 수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이곳은 영종경찰서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하지만 건립 사업이 수년째 지연이 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보시는 것처럼 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청사 건립비가 처음에는 37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470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비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착공이 무산되면서 영종경찰서 개청 시기는 빨라야 2028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종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영종구 분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도는 섬지역이라서 그 내륙에 있는 중부경찰서의 인력이 와서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종구가 분구가 되는데 분구가 됐어도 경찰서가 없다. 내륙에까지 가서 경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상당한 차별이 될 수 있죠. 주민들은 경찰서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청사로 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에서 임시청사로 운영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KDI에서 사업비 재검토를 시작해 결론을 봐야 한다면서 임시청사 개청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시청사로 개청을 하더라도 운영 예산과 임대 건물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지명이 여러 개인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외지인뿐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도 헷갈린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안내 표지판 전면 교체가 예정돼 있어 표지판을 정비하기 전에 지명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경로당. 건립 당시 동네 옛 지명을 따 넙드이 경로당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로당과 가까운 도로 이름은 넙디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지명을 따 지었는데 표기가 약간 다릅니다. 게다가 경로당 인근에 있는 공원은 이름이 넙뒤 공원입니다. 한 동네 안에서 표기가 다른 3개 지명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영종도의 유명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는 마시안 해변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엔 마시안이란 지명이 통용되고 있지만 인근 도로명은 마시란이고 어촌 체험마을과 일부 카페 등에선 마시랑이란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거주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겠냐며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마시란으로다가 알고 있고 마시안이라는 거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옛날부터 역사에도 나오는 거를 왜 그걸 지명을 못 바꿔주냐고, 돈 많이 든다고 안 해주고. 구의회에선 내년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지명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안내 표지판이 전면 교체될 예정인 만큼 정비된 표지판엔 통일된 지명이 쓰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지명의 통합은 꾸준히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종구가 개편되면서 지금 바로 잡아야 예산의 문제가 최대한 적게 수반될 것이라 판단돼서 지금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고쳐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중구는 내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대비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안내 표지판 18,500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구가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진행한 구 명칭 변경 공모 기간이 끝났습니다. 당초 지난달 31일 마감하려고 했던 것에서 9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무려 6,300명이 넘게 공모 접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서구가 진행한 명칭 변경 공모. 당초 지난달 31일에 공모를 마감하려 했지만 설 연휴가 길어 공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명칭 공모 참여자 수는 3,500여 명. 기간을 연장하자 참여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명칭 공모에 참여한 수는 모두 6,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공모 접수된 명칭을 추리는 작업이 먼저 시작됩니다.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위원회는 모두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과 구의원 2명, 자생단체 2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역사 문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바뀌는 명칭에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녹여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1차 회의를 거쳐 공모된 명칭 가운데 5개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선호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4월과 5월 구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7월 최종적으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 거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청라구나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서진구, 연희구 등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 주민들의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명칭이 최종 후보군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영종도에 들어설 예정인 세계 한상드림 아일랜드의 폐기물 매립 문제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혹만 무성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이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엄정하고 투명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 한상드림 아일랜드. 총 면적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복합 관광단지로 골프장과 리조트,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한상드림 아일랜드에선 폐기물 매립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중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두 차례에 걸쳐 굴착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넘는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번 조사는 한상드림 아일랜드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고 한 환경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자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부분은 전체 부지의 일부분이어가지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폐기물 매립된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발견된 폐기물은 독성이나 부식성 등이 있는 유해 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엄정하고 투명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주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전체 부지가 얼마큼 묻혀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투명하게 알면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서 폐기물이 어떠한 게 얼마큼 묻혀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한상드림 아일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관광단지인 만큼 개장 전에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와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구가 연일 고심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일부가 재위촉을 거절하겠다. 사실상 사퇴를 선언하면서 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올해로 가동 23년 차입니다. 내구연한 15년을 훌쩍 넘기면서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서구는 지난 2023년 1월 새로운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11차례 회의를 거쳤고 당초 지난달 후보지 3곳을 선정하는 12차 회의가 있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 주민대표 6명과 전문가 7명, 구의원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가운데 주민대표 1명과 전문가 2명이 재위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의 경우 21명으로 구성해 시작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도중에 위원의 수가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서구청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빈자리를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빠진 위원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모색해 추가하면 시작 인원인 21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원을 쉽게 찾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선정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원망도 많이 받고, 특히 지역 주민 대표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동네에 입지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많은 부담을 느껴서 이제 고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올해 안에 후보지 3곳을 선정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입지 선정에 위원 일부가 공석이 되면서 후보지 선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건립된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영되며 시설이 노후화됐던 이곳이 3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 등 주요 체육시설 환경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올림픽 국민생활기념관.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지난 199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됐고 지난 2023년 7월부터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1년 6개월여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체육관.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영장 시설입니다. 총 9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은 낡은 천장을 전면 교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탈의실 등 각종 체육시설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여기 1년 넘게 다니다가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여름으로 또 다녔어요. 1년 넘게. 예, 깨끗해졌죠. 완전히 새로 아주 새 건물처럼 생겼어요, 안에는. 젊었을 때 30년 전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해야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다녀보려고 오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시간도 좀 알아볼 겸 해가지고요. 이번 보수공사에는 총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인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 방식도 검토했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분 보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턴 정식 회원 모집도 시작됐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고 저는 앞으로도 바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준공한 시설은 1단계 사업으로 이후 주차장 개선을 포함한 2, 3단계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 부설 주차장 증축 공사가 있는데요. 약 90년의 주차장이 생기는데 이 3단계는 한 2026년, 2027년 이렇게 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체육관 뒤편 게이트볼 장 자리엔 137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도 조성됩니다.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근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